안녕하세요, 비치베이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 거냐면요, 출산하시고 나셔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이것만은 좀 집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거를 준비해야 되나? 저걸 준비해야 되나? 특히 초보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고 이건 진짜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로는 바로 바운서예요. 바운서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중간에 준비를 하게 됐어요. 바운서가 좀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공간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굳이 내가 쓸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저의 큰 실수였어요. 지금 저희 아기가 160일 정도 됐는데 아기를 키워오다 보니까 바운서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바운서를 준비하지 못하고 중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운서를 사용을 하면 아기를 그 바운서에 앉혀놓고 엄마나 아빠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가 2, 30분 이렇게 길게 앉아주지는 않아요. 단 몇 분 이렇게밖에 앉지는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엄마 아빠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 특히 엄마들은 손목, 발목, 허리 이런 데가 정말 많이 아픈데 잠깐 바운서를 이용해서 아이를 내려놓으면 엄마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저처럼 중간에 바운서를 준비하게 되시면 아기가 조금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어릴 때 잘 뭘 모를 때 이럴 때 바운서에 좀 적응을 시키면서 쭉 이어나가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운서를 이렇게 안 치려다 보니까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작은 바운서에는 적응을 시키기가 좀 어려웠고 큰 바운서에 100일 지나서 그때서부터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바운서에 바로 앉히거든요. 바운서는 진짜 필요해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바운서랑 큰 바운서가 있는데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큰 바운서는 조금 비싸요. 대신 아기 때부터 클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작은 바운서는 거의 100일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비용이 좀 저렴하고 조금 가볍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사용하길 원하시면은 작은 바운서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고로 구매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 아기들이 사용했던 거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렌탈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바운서 꼭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수유 쿠션이에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수유 쿠션을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수유 쿠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수유 쿠션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유수유를 하실 때는 이것도 물론 모유수유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유수유할 때는 이렇게 생긴 거가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젖병을 사용하실 때 이 수유 쿠션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도 이제 여기다가 눕혀서 젖병 수유를 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여기다가 앉혀서 먹이니까 여기에 엉덩이가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안정적으로 먹더라고요. 이거는 앞에는 이렇게 생기고 옆면,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엉덩이를 여기다 놓고 머리를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이렇게 젖병을 물게 해주면은 확실히 이게 빳빳해서 그런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역류방지 쿠션이에요. 대부분 역류방지 쿠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기들을 맘마 먹이고 나서 트름을 시켜도 아기 위가 일자이다 보니까 다시 또 역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류방지 쿠션에다가 눕혀놓으면은 그 역류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많이 준비들을 하세요. 저도 그걸 준비했는데 물론 아기가 거기 위에 있는다고 해서 100% 다 토를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토를 좀 잘하는 아기들은 역류방지 쿠션에 있어도 토를 하긴 하는데 그냥 눕혀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저도 그 역류 방지 쿠션을 참 이용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기들이 쏙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아기들이 거기서 스르르 잠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기가 잠들었다고 해서 그냥 딱 방치해놓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잠깐 아기를 재우기에는 그것도 되게 좋은 침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쏙 감싸주기 때문에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자요. 이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유등이에요. 수유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등이다라는 건 아닌데 수유등은 약간 3단계로 빛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기들이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거의 2-3시간 만에 밥 달라고 계속 울죠. 그래서 새벽에도 많이 웁니다. 깨고. 근데 그럴 때마다 불을 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유할 때 좀 약한 빛을 켜놓고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수유등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은은하게 조명을 켜놓고서 수유를 하시면 편하시니까요.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체온계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체온계는 아이가 열이라면 진짜 부모들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무조건 BCG 주사를 맞으러 가야 돼요, 병원에. 근데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열이 나는 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꼭 체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계는 필수로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를 아직 못 하셨다고 하시면은 바로 준비해주세요. 아기를 목욕을 시킬 때 이제 아기 욕조가 필요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슈너글 그 제품을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고 국민 욕조이다 보니까 저도 지인분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겪어보니까 신생아는 일단 슈너글에서 씻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슈너글은 목을 조금 가눌 수 있고 몸에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아기가 사용하면은 좀 편한데 신생아는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몸도 작기 때문에 슈너글에서 씻기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욕조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아기 욕조라고 해서 동그란 세숫대 같은 그런 거 말고 약간 조금 길게 타원으로 된 아기 욕조를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준비했는데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씻기려고 하니까 그 욕조도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좀 작은 세숫대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아기 욕조라고 따로 산 그 조금 긴 그거랑 2개를 먼저 번갈아 가면서 썼습니다. 아기가 작기 때문에 딱이에요. 이렇게 목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아기 워시 제품이 필요하겠죠. 아기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제품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아기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로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피부에 대해서 준비하실 게 있는데요. 바로 비판텐이에요. 비판텐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연고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발진이 생겼을 때 아기들이 기저귀를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발진 정말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생겨요. 발진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비판텐을 발라서 그거를 가라앉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 때마다 수시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올라오거나 아니면 올라올 것 같다, 좀 피부가 빨갛다 싶을 때 비판텐을 싹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정말 싹 가라앉아 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비판텐이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10,000원 안쪽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준비해 주시고 한번 따면 딱 6개월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 꼭 잘 지켜주세요. 우리 아기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물티슈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수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40장 준비를 했는데 40장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손수건도 보면 일반 손수건이 있고 약간 꺼즈 형태로 된 좀 얇은 손수건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어떤 거를 더 많이 사고 아니면 어떤 것만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 손수건만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막 쓰기에는 일반 손수건이 진짜 좋아요. 이게 조금 젖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뭐 신생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아기들 자라면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기가 160일 정도 됐는데 이유식을 먹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유식 같은 게 흘려서 이제 손수건을 닦아주면 어제 손수건 같은 경우는 금방 축해지는데 일반 손수건은 그게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이 좀 있죠. 하지만 부드럽게 닦아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꺼즈 손수건만한 건 없죠. 그리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손싸개랑 발싸개 그리고 양말이에요. 일단 손싸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손싸개는 많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개보다는 한 세네 개 정도 있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아기들이 무조건 다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금방 젖거든요. 특히 막 침을 좀 많이 흘리는 그 시기가 오고 손을 막 빠는 시기가 오면 이 손사귀를 하루 종일 이걸 껴놓을 수가 없어요. 축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한두 개밖에 없다. 그렇다면 빨래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세네 개는, 적어도 세네 개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 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저렴한 것도 되게 많고요. 뭐 무형광에 이렇게 질도 괜찮은 거 되게 많아요. 저렴하게 여러 개 사셔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발사계는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일단 발사계는 막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는 아기들한테는 양말보다는 발사계가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발사계는 금방 슉 이렇게 발을 끼울 수 있다니까 편한데 양말은 막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기에는 발사계가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추울 때는 발사계는 아무래도 좀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말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양말을 많이 사줄 필요는 없고 사이즈 별로는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뭐 비싼 거를 뭐 여러 개 막 사놓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신기지 않습니다. 어디 나갈 때만 신기죠. 여름에는 특히 잘 신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준비하셔야 될 거는 그 먼지 제거하는 그 돌돌이 있죠. 그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아무리 뭐 먼지를 제거하는 기계가 있다, 뭐 건조기처럼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100% 싹 다 없애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좋은 건 돌돌이에요. 먼지가 없는 곳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 진짜 돌돌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기 손톱깎이 꼭 준비하셔야 돼요. 아기 손톱깎이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위처럼 생긴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저희 성인들도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사용 못해요. 이거는 조금 더 손톱이 좀 살짝 빳빳한 그런 손톱이어야 잘 잘리거든요. 근데 아기들 손톱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는 잘 안 잘리고요. 대신 가위로 잘라주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이걸로 가위로 손톱이 잘릴까 싶은데 되게 잘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아마 이렇게 세트로 팔 거거든요. 이거 꼭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손톱이 정말 빨리 자라요.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은 금방 이렇게 긁어버려서 이렇게 상처가 나요. 물론 회복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잘 체크해 주시고 늦지 않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은 거는 모빌이랑 초점책이에요. 사실 아기들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기가 언제부터 보일지를 모르니까 일단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거든요. 모빌도 흑백 모빌과 칼라 모빌 두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점책도 흑백이랑 컬러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두 개 다 이제 흑백을 먼저 사용하실 거긴 한데 아기가 초점을 맞춰서 무언가를 볼 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사시처럼 이렇게 눈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잡아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런 초점책이고 또 모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모유수유를 하시거나 분유수유를 하실 경우에도 어쨌든 두 가지 다 젖병을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모유수유를 하시더라도 유축할 때 젖병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젖병을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젖병을 세척하는 세제랑 솔이랑 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젖병이나 뭐 유축기를 이렇게 소독을 할 때 열탕 소독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게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기띠예요. 물론 유모차도 사용을 하지만 아기띠가 훨씬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시간 있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를 이제 태우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 흔들림이 아기들한테는 좀 많이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좀 떨어져서 누워있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띠는 아무래도 이렇게 품 안에 있는 거다 보니 그렇게 거부감이 또 적고요. 아기를 재울 때, 아기가 너무 앉을 때 재우는용으로 쓰기에도 딱이에요. 또 가까운데 어디 나갈 때도 좋기 때문에 아기띠는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아기띠가 좀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천으로 된 아기띠가 하나 있고 그냥 일반 아기띠 이렇게 팔에 이렇게 껴가지고
잠궈서 하는 아기띠가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 영상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조만간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필수로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 말고 이거는 준비를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 영상으로 넘길게요. 그거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